세계는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여러분은 세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를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매번 새로운 곳을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도 다양하고 색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속 이방인들의 작은 골목 속에 펼쳐진 낯선 여행지를 찾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배낭 하나 짊어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이국적인 장소를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이국적인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세계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다국적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이태원이겠죠. 이태원에서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이슬람 거리인데요. 베이커리에서 식당, 종교 전문 서점까지 이슬람권 문화가 곳곳에 들어찬 이 거리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터키를 포함한 무슬림들의 향취를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터키 아이스크림이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이걸로 먹을게요. 섞인 거. 네, 초코, 요구르트, 딸기 있고요. 섞어서 드리거든요. 섞어서 주세요. 네, 섞어서 맛있어요. 터키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터키에서 왔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 네. 아,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조금 보통이에요. 그럼 좀 우와. 잡념 드릴게요. 우와. 잡념 많이 줘요? 아, 잡는 거요? 네, 잡념 많이 줘요. 아, 잡았다. 좀 많이. 우와. 쫀득쫀득하는 거요. 저 진짜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어요.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아. 와, 맛있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어요. 안 떨어져요. 진짜? 네. 이제 먹어도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네,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찰지게 맛있는 터키 아이스크림은 이슬람 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인데요. 터키에서 온 아저씨의 유쾌한 장난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이태원 거리가 이렇게 신나는 게 식당을 들어가지 않아도 길에 걸으면서도 이렇게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지나가면서 터키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요. 이슬람 거리를 걷다 보면 파란색 아라베스크 무늬의 타일로 장식된 큰 아치 형태의 대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문은 이슬람교의 국내 허브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뿐인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원이 모스크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슬람 신도들이 모두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곳인데 이태원에 이슬람 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서부터겠죠. 이슬람 건축물은 지구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계적 예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슬람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모스크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원 양옆에는 미나렛이라 불리는 뾰족한 탑이 서 있는데요. 아랍어로 등대를 뜻하는 미나렛은
과거에는 신자들에게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곳이었고 또 여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는 치마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 치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치마를 입으셔야 원활히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아, 요거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긴 치마를 꼭 입으셔야 합니다. 아. 여자는 종아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기 치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입으시고 편안히 돌아다니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복장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서울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려면 꼭 이렇게 다리를 가려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치마가 구비가 돼 있네요. 서울의 이슬람 사원은 우리나라의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를 위해 세워졌는데요.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석유가 폭등과 중동 건설의 붐이 일었을 때 정부가 이태원의 땅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90년대 후반부터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고 이곳 이슬람 사원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태원에 큰 변화를 불러온 이슬람 거리는 바로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지금 이 사원 밖으로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배가 시작되면 일반 사람들은 신도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뭔가 경건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네요.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무슬림의 5가지 의무 중 첫 번째 의무인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 대천사 가브리엘의 지시를 듣고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슬림에게 예배란 전 삶을 지배하는 일상사인데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총 5번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상황에서 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곳 이슬람 사원으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발길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죠. 이슬람의 금요일은 그 휴일 개념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고 특히 이제 정오 예배를 이제 주마 예배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연설을 하고 예배를 하고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약 800에서 100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종교 행사를 갖고 있죠. 무슬림은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당 중앙에 위치한 이슬람의 메카 미흐라브를 향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예배를 하기 전 몸을 깨끗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낸 뒤엔 발목이 보이도록 바지 아랫단을 단정하게 접어 올리고 맨발로 예배를 드리죠.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경험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슬람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는 이 할랄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태원에만 무슬림이 운영하는 이슬람 식당이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음식, 행동, 말 등에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이 바로 할랄 식품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할랄 음식 먹으러 왔어요. 맞아요. 할랄 음식 구스 왔어요. 고맙습니다. 예. 와.
무슬림인 음식점 사장님의 환한 미소를 받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낯설고 이국적인 실내 분위기가 머나먼 중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진짜 중동 지역에 여행 온 기분이 들어요. 황금색으로 도배가 돼 있고 이제 이슬람 신전 이런 분위기가 나네요. 바그다드의 작은 동네 어귀에나 있을 법한 소박한 실내 장식이지만 한 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단골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 음식점의 인기 비결은 바로 정통 요르단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와, 이게 지금 아직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먹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This is our very famous food, and we call this the golden menu. Yes. It consists of falafel, hummus, and tabbouleh, and with our handmade sauce in the restaurant. All the food that you see is organic food. We use no preservation, no color, no chemicals. So this is the bread also we make here. And we recommend this menu because it's a harmonious menu. Because falafel goes very nice with the hummus, and hummus goes very nice with the tabbouleh. So this is the most common appetizer in the Middle East.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요리는 바로 팔라펠이라는 콩을 튀겨낸 요리로 중동 지방의 전통 음식이죠. So usually we break the falafel into two. And then bread. We make about the size of a one pie, one half, and you close. I'll do it. This is the falafel, half falafel, and the hummus. Is it bean? Yeah. It looks like a cheese. Yeah, this is bean with tahini sauce, and it's the same with yache and deep fried. So then we put the garlic sauce, hot sauce, and then at the end we put 다 섞네요. we stick the salad on the top. Please try. 이렇게 쌈 싸 먹듯이 먹나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요? 진짜로 맛있어. 거짓말 아니요? 너무 맛있어. 처음 맛본 중동 지방 음식의 매력에 하람 씨도 푹 빠진 모습이네요. 저녁이 되자 식당에 꽉 들어찬 손님들은 고향의 맛을 느끼러 온 중동 지역의 사람들부터 이국적인 분위기와 맛을 즐기러 온 한국인, 그리고 서양 관광객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다들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여기 뭐 서울 한복판이지만 이렇게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기 인테리어랑 음식이랑 이런 걸 즐기면서 이렇게 여행 온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예, 요르단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또 뭐 아는 친구들 주로 만나죠. 만나면 아주 요르단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도 그 사막의 정서가 좀 있고, 앉아 있으면 베두인 정서. 왜냐면 이 창이 열려 있는 게 아랍식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를 보면 바깥 텐트 열려 있거든요. 바깥을 보면서 뭐 살고 먹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바그다드에서 직접 가져온 각종 장식품들이 추억의 동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렇게 서울로 직접 이슬람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밝고 또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문화가 이슬람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음식이 정말 맛있고요. 앞으로 이슬람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친근한 마음을 갖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서울에서 먼저 경험해본 이슬람 문화도 이만하면 꽤나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태원 이슬람 거리에서 다음 목적지로 향한 곳은 창신동 동대문역입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네팔인들이 몰려든다는 네팔 거리로 유명한데요. 수년 전부터 네팔 장신구 수입상들과 소규모 봉제 공장에 취직한 네팔 사람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네팔 음식점들이 곳곳에 생겨났죠. 여기도 이렇게 네팔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동대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흥인지문이나 동대문 시장만 생각하지만 네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현지 사람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팔 거리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잡화 식료품점도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 네팔 국기랑 같이 마트라고 써 있는데요. 네팔 마트인가 봐요. 어떤 물건 팔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기 전에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물건들이 채워져 있을까요? 진열대 위에 네팔 현지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데요. 비록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고향에서 즐겼던 과자와 식료품, 그리고 옷가지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 집에 가요 다음 주. 그래서 이거 지금 사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와이프한테. 음식, 식료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옷들하고 그 생필품도 같이 파는 슈퍼마켓보다는 정말 마트 느낌이네요. 여기 네팔 전통 옷도 있어요. 이거는 남자들 옷인데. 네팔 거리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남자들 복장이죠. 요거는 작은 거 보니까 아이들 옷 같죠? 그 네팔,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제 분들이 향수를 느끼고 싶을 때 이런 데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향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곳에 놓인 옷가지이며 장신구들 사이에서도 네팔 사람들의 순수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물건들을 이곳에서 자주 사갈까요? 옷 같은 거, 만약에 이불, 이거 블랭켓 같은 거, 라이스 쿠커, 이거 밥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식품은 뭐 조금 사람들 많이 해 먹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이니까 조금 입맛 되는 거를 가끔 먹는 음식 조금 싸가지고 가요. 낯선 나라에 오래 머물러 본 사람이라면 본토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정말 그리워지기 마련인데요. 머나먼 타국으로 건너온 네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가게를 넘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향수를 달래주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팔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창신시장 골목에 위치한 네팔 음식점인데요. 저는 여기가 네팔 음식만 파는 식당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네팔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 고산지대에서 쓰는 털모자도 있고. 이곳에서는 단순히 네팔의 음식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네팔의 문화가 음식점 곳곳에 묻어 있어 마치 작은 네팔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장식품들은 모두 네팔 현지에서 공수해 온 것들이죠. 그중 하람 씨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인형들이 저마다 다른 의상을 갖춰 입었네요. 여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요, 사장님. 네네. 인형들이 눈에 띄어요. 이게 네팔 인형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네팔 인형들인데요. 그 네팔은 이제 네팔 여행 갔다 오셔서 네, 저는 많이 네팔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함께 살아요. 여러 민족마다 이제 외모가 다르고 외상이 다르고 생활 습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인형들이 있는 이유는 그 네팔의 여러 민족들이 함께 손에 손 잡고 산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그 의미로 만들어봤습니다. 무슨 민족들이 있나요? 여기 네팔 쪽에 이제 네와르족, 림부, 라이 대부분 36 무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저는 구릉족. 구릉족이세요? 몽골리안 구릉족이라고 하죠.
네팔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는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은 몇 년째 고수하는 저렴한 가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대부분이 단골이라고 하고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한국 분들을 대부분 네팔 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팔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팔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나 인테리어하고 이 음식을 보고 혹시나 이 똑같은 맛을 네팔 가서 먹을 수 있냐, 아니면 인테리어도 이제 똑같이 돼 있냐라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 서울 속에 이국적 이제 나라 네팔 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뉴판 하나에도 이 음식점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수많은 메뉴 중 하람 씨는 과연 어떤 음식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메뉴가 많은데 저는 네팔의 백반이라고 불리는 네팔 정식 달바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요. 코다 나누어스. 바코다 달바트. 하나. 네. 음식점 안에 가득히 놓인 장식품이나 식기들은 네팔 현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우리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식기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식기도 실제로 여기 사장님이 네팔에 가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네팔 사람들이 드는 식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이건 좀 가볍게 일부러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네팔의 가정식 요리 달바트가 나왔는데요. 달바트는 우리의 백반과도 같은 요리로 네팔에서는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이죠. 제가 네팔 여행했을 때도 종종 먹었던 음식이에요. 네. 달밭이죠? 네, 달밭.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달밭 터카리, 네팔 말로 달밭 터카리라는 거는요. 네. 달은 녹두입니다. 녹두로 만드는 쑥, 네. 밭은 밥이고요. 그 터카리라는 거는 비판천들입니다. 먹을 때는 이 달하고 이제 쑥처럼 떠마시도 되지만 비벼서 먹는 게 원래 맛있습니다. 한국의 백반이 있으면 네, 한국의 백반. 네팔에 이제 달밭이 있네요. 터카리. 이 옆에 거는 감자튀김이죠. 제가 많이 길거리에서 먹었던 거예요. 네. 카트만두 길거리에서. 이거는 포코라라고 합니다. 네. 길거리에서 이제 그 스낵처럼 안주처럼 이렇게 뭐 안주라고 하고나도 이제 간식처럼 네.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이거는 녹두 가루에다가 야채를 버무려 갖고 튀기는 거예요.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네, 요거 먼저 먹어볼까요? 출출할 때 네팔 거리를 걸으면서 먹던 음식인데요. 아마 그 추억으로 이제 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수 소스 있습니다. 혹시 고수를 좋아하신다면 네팔 분들이 고수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이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고수? 이거를 입이 깔끔해 줍니다. 그리고 느끼한 점 없어집니다. 처음에 약간 부담스럽지만 먹으면 약간 느끼한 건 없어집니다. 저 원래 고수 못 먹는데 또 이렇게 소스로 만드니까 맛있네요. 네. 그래서 밥에 넣고 비벼보십시오. 네, 입니다. 이거 넣고 만들어서 좀 비벼시면 맛있어요. 네, 이것도 비벼서야.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제 부셔서 드셔도 되고요. 따로 드셔도 되고요. 이 맛이네요. 네. 네팔 맛 네. 들었습니까? 조금은 남루해 보이는 골목이지만 네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인 창신동 네팔거리. 이곳에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하얀 산과 같이 순수한 네팔 사람들의 작은 일상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세상의 끝, 티벳은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함을 잃지 않는 곳으로 배낭 여행객들이 가장 꿈꾸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붉은색 기둥 모양의 마니차가 중앙에 경건하게 놓인 이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티벳 음식점으로 그들의 전통 음식과 유목민들의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곳이죠. 붉은색의 마니차 윗부분에는 오색의 타루초가 걸려 있는데요.
이 깃발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적어 걸어두면 바람이 그 기도를 하늘에 전해준다고 티벳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니차는 티벳의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원통형의 법구인데요. 티벳 사람들은 이 마니차를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적이 쌓인다고 믿고 있죠.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티벳의 모습. 사람들은 진짜 티벳의 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평소 접하기 힘든 티벳 유목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음식을 통해 전해진다고 하네요. 정말 티벳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고요. 맛이나 그런 게 너무 이국적이라서 좀 되게 신기하면서 맛도 또 있고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마시는 차가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차인가요? 버터 차라고요. 지금 티벳 분들이 거의 물처럼 드시는 그런 차라고 하네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되게 독특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짠맛도 느껴지면서 차 종류인데 뭐 이런 맛 느껴지는 차는 처음 먹어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동이 잦은 티벳 유목민들의 음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시는 뜨거운 버터차는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데요. 버터차는 건조하고 추운 고산지대에 사는 티벳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중국 차에 버터, 소금, 우유를 넣고 믹서기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농모 티벳식 전통 믹서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대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믹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버터차를 티벳 유목민들은 하루 30잔에서 40잔씩 물 대용으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혹독한 날씨를 견디는 지혜가 바로 이 차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터차 같은 경우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집 안에서는 항상 보온통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손님 왔을 때도 대접하고 손님이 이제 잔을 비우면 계속 따라줘요. 그래서 외국인들 물으시면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마시다가 다시 따라줘요. 또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떠나는 분한테는 이제 마지막 잔을 비우지 말고 재워놔요. 그것이 안녕히 돌아오시라는 그런 의식과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잔은 채우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볶은 보리가루를 뜻하는 짬바인데요. 버터차와 함께 티벳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식이죠. 티벳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날 부처나 신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 짬바를 하늘에 뿌리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짬바고요. 티벳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공수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티베트 차인데요. 이 차를 끓여서 이제 이렇게 차를 우러 다음에 이제 버터하고 꿀 이렇게 해서 이제 짬바박을 만드는 거죠. 이제 티베트 전통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음식이고 유목민들의 음식이고요. 요거랑 이제 버터차랑 육포 그러면 어디 가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고 불 안 피우고도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북쪽 음식답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했는데요. 이렇게 짬바와 버터차를 한데 섞어주고요. 손으로 주물주물 반죽을 해준 뒤 꾹 눌러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소박하기만 한 가정식이지만 버터차와 짬바 속에는 티벳 유목민들의 삶과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음식, 맛있는 음식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는 고기의 냄새와 고기의 향을 느낄 수 있는데 문화는 음식이라고 이제 남고 또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티벳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조금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타국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물론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보며 체험하는 일이겠죠. 일본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일본인 선생님이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게 하는데요. 생전 처음 해보는 낯선 경험이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하나씩 따라해봅니다. 영양 가득한 일본식 덮밥, 규동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직접 만들어본 음식,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자국의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세계에는 약 238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아는 나라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몇 나라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에 정말 다양한 나라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나라 외의 나라를 소개해서 가고 싶은 나라, 좋아하는 나라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덩치가 크고 조금은 다른 생김새를 가진 낯선 나이지리아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엔 겁을 냈었는데요. 지금은 어때 보이나요? 다문화는 멀티컬처라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합쳐져서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이지만 정말 진짜 같은 간접 체험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나갔다 온 사람은 추억을 또 나가야 될 사람은 준비를 위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문화 박물관의 또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는 우리와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한데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올바른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지름길이겠죠. 한적하고 평범해 보이는 동부이촌동의 한 마을.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 이른바 리틀 도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거리에 일본식 가옥이나 일본어 간판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통 일본 음식점과 일본어 상담이 가능한 병원, 은행, 부동산, 그리고 일본어를 병기한 안내 표지판까지.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본의 분위기를 발견하게 되는 묘한 매력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리틀 도쿄에 자리 잡은 이 일본 식품 상점은 규모는 비록 작지만 진열된 제품이 무려 1만여 종으로 우동 한 품목만 따져봐도 1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모두 일본에서 직수입해온 것들로 일본 본토의 슈퍼마켓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곳의 인기 품목은
일본식 생라면과 야끼소바 등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일본 손님도 본토의 음식들이 가끔 생각날 때면 항상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들까지도 여기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そうですね、なかなか韓国では日本のラーメンとかは売ってないので、それがこの店にはたくさん揃っているので、よくここの店に来ます。 일본어가 유창한 이 점원은 다름 아닌 일본인인데요. 상점에는 이렇게 일본인 점원과 일식 문화에 능통한 점원이 상주하고 있어 일본 손님들의 편의를 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일본인 손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드셨던 것들이 역시 한국에 살면서 몇 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일본 거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있을 것 같습니다. 리틀 도쿄에는 일본인들이 마음 놓고 헤어스타일을 맡길 수 있는 미용실도 자리에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우리나라의 미용실의 모습이지만 곳곳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용 잡지나 다양한 헤어 제품은 물론 구비되어 있고요. 일본어로 쓰인 가격 안내판도 준비가 되어 있죠. 또한 일본어로 상담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이 잘못되어 헤어스타일을 망칠 걱정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고객분들은 일본에서 시술을 받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좀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미용실을 처음에 방문하면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일본에서 쓰는 도구들, 파마, 로트부터 시작해서 좀 생소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 제품도 일본 제품으로 다 구비를 해놓은 상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저 외에도 일본 디자이너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저하고 일본 디자이너하고 두 사람이 대응을 하는데, 일본에서 했던 대로, 일본 미용실에서 배웠던 대로, 하던 대로 한국 장소만 바뀐 거지, 일본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그냥 한국에 있는 일본 미용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안한 마음 때문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 손질을 맡긴 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일본인 손님은 과연 완성된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やっぱり家から近くて日本語も通じるのですごくリラックスして髪を切っ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동부 이천동 리틀 도쿄에 가면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음미해 보세요. 40년 넘은 외국인 마을답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본인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 해화동. 이곳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조금은 특별한 시장이 열린다는데요. 저는 지금 대학로 근처에 있는 해화동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 근처에서는 필리핀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필리핀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물건들과 필리핀의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필리핀 시장 구경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즈넉한 해화동 성당 앞에 거리를 따라 형성된 필리핀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초록색 천막들이 줄지어 서고 흡사 한국의 재래시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 주말이면 최대 2,000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열대 과일과 각종 식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필리핀 생필품들이 이 작은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각 나라의 재래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묘미인데요. 한국에서 만나는 타국의 재래시장이라니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정말 묘한 기분이 드네요. 시장을 구경하다
귀한 채소를 발견한 하람 씨. 이 과일이요. 필리핀이랑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암팔라야라는 과일인데 이 암팔라야, right? 이게 이제 동남아식 오이죠. 오이보다 훨씬 영양가가 많고 특히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이에요. 이렇게 얼마예요? 4,000원. 하나에 2,000원씩. 되게 싱싱한데요? 당뇨와 다이어트에 특히 좋다는 암팔라야 효능은 먹어본 사람들만이 안다죠. 이뿐 아니라 시장에서는 필리핀 특유의 향신료로 맛을 낸 볶음 쌀국수에 채소와 고기를 넣고 튀겨낸 스프링 롤, 고기로 만든 햄에 각종 꼬치까지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도 있죠. 여기는 진짜 필리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좀 맛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바나나 튀긴 게 있네요. Ayaw ko ano ng Mr. May bayad daw. Hindi ko lang madatin. Ay, kukunti mo yan. Ayun yung isang ganun eh. 이거 바나나 맞아요? 그 언니 이거는 뜨뜻해 놓으면 또 맛있어. 이 집은 아직 안 뜨뜻해는 조금 맛없어요. 그 뜨뜻해 놓으면 맛있어요. 좋아요. 바나나를 구우니까 확실히 맛이 달라요. 말씀하시기를 막 이제 튀겨냈을 때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식은 상태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일요일이면 한 주간의 지친 삶을 서로 보듬고 고향의 향수를 함께 달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드는 필리핀 사람들. 이들은 어쩌다 이곳에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일까요? 시장의 유래는 바로 해화동 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필리핀은 국민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죠. 해화동 성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필리핀 신자들을 위한 미사가 열리는데요. 해화동 성당에서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로 미사를 드리면서 필리핀 신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왔고 미사가 끝난 뒤 서로의 음식과 물건을 교환한 것이 바로 필리핀 시장의 시작이었죠. At first, the Filipino communities here in Korea had their mass in Chayangdong. And after several years, the community decided to transfer here in Hewa because the church in Chayangdong can no longer accommodate the churchgoers. And so with the help of the Archdiocese of Seoul, the Filipino community will have their mass here in Hewa in Tagalog. We're using our own vernacular, the Tagalog mass for the Filipinos every Sunday. So we started in Chayangdong and then moved here in Hewa to accommodate the churchgoers.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고 정을 나누며 형성된 해화동의 필리핀 시장. 필리핀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고향의 향수를 달래지만 그 덕에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색다른 문화를 일요일마다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터를 잡고 서서히 그들의 문화를 정착시킨 외국인들 덕분에 이제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이 이제는 세상을 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가벼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서울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세계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 생활 양식이 한데 공존하며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겠죠. 서울 속에 공존하는 이방인들의 작은 세상들이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문화의 우수성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